시장 개방과 투자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더 노골적으로 각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하면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미국이 한국에도 4천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상황이라 한국에도 해당하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호주가 미국의 소고기 시장을 열기로 한 것도 활용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라며 미국산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원령 제한을 두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주요국은 한국과 러시아 정도입니다.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협상 타결을 지렛대 삼아 한국을 공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I mean, you could hear the expletives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미 상무장관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만났지만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으니 관세를 완화해달란 요청에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 시한까지는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고위급 협상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게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관세 협상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EU산 제품에 15%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엔 50%의 품목 관세를 매기는 합의안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EU는 당초 10% 기본 관세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15%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으면서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I would say that we have a 50-50 chance, maybe less than that. But they want to make a deal very badly.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EU가 요구했던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 인하에 대해선 특정 국가에 면제해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ot a lot, because if I do it for one, I have to do it for all.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면서 각국과의 협상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만 부과할 뿐 협상이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중국과는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앞서 미국과 2+2 회담을 하려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 변경으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수행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고위급 관세협상단은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기로 하는 등 미 고위급 인사들과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020년 8.5%에서 지난해 10.8%까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현대차그룹. 이 기간 우리 자동차 대미 수출액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에 한미 FTA로 관세가 0%라 2.5% 관세를 무는 일본, 유럽차보다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미국이 25% 자동차 관세를 일괄 부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아가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24% 넘게 줄었습니다. 7,800억 원이나 관세 부담을 지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협상으로 관세를 내리지 못하면 하반기는 더 심각합니다. 상반기에는 5, 6월 달에 2달의 임팩이 있었다면 하반기는 그 관세 영향을 온전히 다 풀로 받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 일본은 이미 15%로 자동차 관세를 낮췄습니다. 유럽연합도 대부분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받는 방향으로 미국과 최종 조율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15%까지 관세를 낮춘다면 일단 내년까지 현대차와 기아 영업이익은 관세가 25%일 때보다 2조 6천억 원가량 나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그만큼 내리지 못하면 미국 시장 경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15%씩 관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그냥 일반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낮춰준 게 과하다며 나쁜 거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협상을 앞둔 우리나라엔 부담이 더 쌓여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장 개방과 투자 압박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공정위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문제 삼은 건 공정위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 이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을 수 있다고 사실상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용 플랫폼도 지정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이 법이 사실상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고 중국 기업 등 소규모 경쟁사는 면제한다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원은 다음 달 7일이라는 시한까지 정해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해달라고도 공정위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의원 40여 명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에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에서 법 제정을 막아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We should not be outsourcing our regulation to the European Union or Brazil or anyone else, and they can't discriminate against us, and it won't be tolerated. 공정위는 서한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